이렇게 독촉할 때 채권 추심 시 첫 번째 방법, 독촉 시에 크게 세 가지의 방법, 전화 방법, 대면 방법, 서면 방법 다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좀 귀찮더라도 현장을 가보는 게 가장 좋죠. 즉 채무자의 집이나 뭐 이렇게 직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채무자의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이것이 어,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대면을 했을 때 방문을 하겠다는 이런 과정을 준비할 때 그러면 채무자는 언제라도 그 채권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연락할까봐 조금은 그래도 불안정한 상태가 보통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몇몇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그 연락이 오히려 두려운 나머지 그 채권자들의 연락을 피해죠. 문자나 뭐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등등.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전화로도 안 받지, 서면으로도 대응 반응이 없지. 이럴 때는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 추심이라고 합니다. 방문 추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방문 추심의 목적과 그 장점은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문 추심의 목적과 장점. 방문 추심의 목적과 장점에 대해서 어, 진행하겠습니다. 방문 추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채무자를 직접 만나 면대면으로 압박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 일종의 채무자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채무자의 소재지 파악입니다.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방문 추심은 전화, 문자, 독촉에 비해서 채무자가 압박감을 느낄 공산이 상당히 크죠. 또 잘하면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언제 어떻게 얼마씩 갚겠다. 뭐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은 채무자가 만나주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문제이죠. 채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는 차원에서라도 채권자가 직접 좀뭐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직접 움직여서 채무자 주소지를 방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채무자가 진짜로 그 주소지에 사는지 실거주지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죠. 이사를 해놓고 신고만 하는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유는 지급 명령을 시청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제기를 할 때 채무자에게 명령문이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로 송달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급 명령 신청으로 간단하게 소송해서 이길 수가 있죠. 지급 명령 신청은 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급 명령 신청으로 지급 명령 정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할 때도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지. 물론 정확한 주소가 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이제 공시송달로다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래도 강제 집행이 좀 수월하죠. 자, 그렇다면은 방문 추심이 불법인가? 아, 또는 방문 추심에 대한 오해와
진행하겠습니다. 방문 추심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불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을 갖고 계신 채권자분들도 있어요. 물론 현장 방문을 하고 누군가 채무자들을 만나야 되는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법에서 규정한 그 선만 지킨다면은 방문 추심은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이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어, 공추법이라 그러죠. 그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추심은 합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요 범위 내에서 추심을 한다면은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를 한다거나 또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추심을 해도 되느냐, 어? 이런 또 퀘션을 갖고 계시죠. 네, 주말이나 휴일에 방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권고 사항이죠. 권고 사항. 가능하면 주말이나 뭐 이렇게 휴일에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권고 사항이지. 채권추심법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어, 방문을 해도 문제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법에 따로 주말이나 휴일 추심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채권자가 사전에 방문 시각을 단 이제 중요한 것은 평일에 방문하건 휴일에 방문하건 간에 방문 시각이나 방문 날짜 등을 전화나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방문할 때를 고지를 한다면 그 시간은 평일이건 주말이건 휴일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심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법의 테두리예요. 그러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밖에 만날 수가 없느냐, 채무자가. 채무자가 저녁에 뭐 한 10시나 11시에 시간이 된다. 어? 퇴근하고 뭐 집에 가면 도착하고 이러면 9시나 10시, 11시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를 만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그렇게 대화를 해서 그 9시 이후에 저녁 9시에 만나기를 요청하면 어, 채무자에게 그 시간을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시간을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시간을 어떤 녹취나 어떤 문자나 어, 서면으로 그 데이터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합법적으로 시간 외에 채무자 방문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방문 추심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방문 추심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변제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또 그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다. 잔존 채권이 남아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줘서도 안 돼요. 오직 채권은 1대1, 1대1 상황, 채권자와 채무자만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끔 옛날에는 이제 못 만나고 그러니까 대문 앞에 어떤 쪽지를 남겨둔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금물이에요. 결국에는 고지 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물이니까 그런 사항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채권 추심에 대해서 독촉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채권 회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절차의 흐름, 재산 파악, 조사한 취득 재산이 있을 경우는
가처분 가압류,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판결문 전본을 받아둔다. 가압류한 재산이나 실익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 그리고 법원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루트로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거. 좀 빠르죠, 이 방법이. 법원을 이용해서 재산 조사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민사적 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필 채권이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지필 채권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또 GPL 채권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 채권이 났을 때 배당받지 못한 미배당 채권, 이 부분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그거에 대한 플랜은 전혀 없습니다. 배당받지 못한 채권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채권 추심 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